신혼여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는 제 손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까지 상상도 못했죠. 아니,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결혼 사진이 걸려있는 안방, 우리의 가장 성스러운 공간인 그 침대 위에 낯선 여자가 누워있을 줄은. 그 여자는 절 보고도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었죠. 당신이 와이프?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건 제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보, 잠깐. 오해야. 남편은 저를 말린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밀치고 침대 위에 그 여자를 감쌌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신부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배신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대체 이 여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감히 신혼집 안방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왜 저를 밀치고 그 여자를 감싼 걸까요? 신혼집 안방을 뻔뻔하게 차지한 그 여자의 정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한 두 남녀를 향한 제 통쾌한 복수극이 지금 시작됩니다. 이 충격적인 이야기의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마세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가장 강력한 사연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대체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보겠습니다. 사흘 전이었습니다. 여보, 빨리 와. 비행기 시간 늦겠어. 그녀는 남편의 재촉에 서둘러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드디어 신혼여행이었습니다. 결혼 준비에 지쳐 미뤄뒀던 그토록 기다리던 둘만의 시간. 공항 가는 택시 안에서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 이번 여행에서 푹 쉬자.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결혼식 준비 기간 내내 시댁과의 갈등, 혼수 문제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끝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둘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많이 피곤하지? 호텔 도착하면 푹 자. 응. 근데 여보, 집 문 잘 잠갔지? 당연하지. 걱정 마. 남편의 대답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녀는 안심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사흘은 꿈 같았습니다. 바다를 보며 걷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호텔 방에서 내일의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습니다. 사진도 많이 찍어줬고 그녀가 가고 싶다는 곳은 어디든 함께 갔습니다. 여보, 너무 행복해. 마지막 날 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나도.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해줄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거짓말인지. 신혼여행 마지막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들은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에 올랐습니다. 그녀는 아쉬움에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음에 또 오자. 이번에 못 간 곳도 많잖아.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곧 다시 오자. 비행기 안에서 그녀는 휴대전화로 찍어둔 사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행복한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설렜습니다. 이제 진짜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보, 내가 짐 들게. 괜찮아. 나도 들 수 있어. 둘은 웃으며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남편이 도어록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삐삐삐삐. 익숙한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자, 들어가자. 남편이 먼저 신발을 벗으며 현관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도 뒤따라 들어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현관 신발장 옆에 낯선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검은색 하이힐. 그녀가 산 적 없는 디자인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뭐야? 그녀가 하이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응? 아, 그거 너 사놓은 거 아니야? 아니야. 나 이런 거 산 적 없는데? 그럼 엄마가 두고 가신 건가? 결혼 준비할 때 자주 오셨잖아. 남편의 설명은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하이힐을 거의 신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항상 편한 신발만 신으셨습니다. 그런가? 그녀는 일단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피로감 때문에 예민해진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사흘 동안 비워뒀던 집이라면 공기가 탁하고 답답해야 정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집 안 공기는 묘하게 상쾌했습니다. 마치 누군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냄새. 낯선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그녀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더 진하고 더 화려한 향이었습니다. 여보, 집에서 이상한 냄새 안 나? 응? 무슨 냄새?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코를 킁킁거리며 냄새의 출처를 찾으려 했습니다. 소파 쪽에서 냄새가 더 강하게 났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다가갔습니다. 쿠션이 평소와 다르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쿠션을 일정한 간격으로 놓아두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그녀는 쿠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쿠션 아래에서 뭔가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건 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리카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발머리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은 훨씬 길었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 그녀가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청소하러 온 이모님 머리카락인가 보다. 여행 가기 전에 청소 맡겼잖아. 청소? 우리 청소 안 맡겼는데? 아, 맞다. 내가 깜빡했네. 그럼 엄마 머리카락이겠지? 남편의 대답이 점점 더 어색해졌습니다. 그녀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뭔가 잘못됐습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습니다. 여보, 집에 누가 왔다 간 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우리 둘밖에 비밀번호 모르잖아. 남편은 황급히 짐을 들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도 뒤따라갔습니다. 복도를 걷는 동안 불안감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안방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여행 떠나기 전에 모든 문을 닫았습니다. 강박적일 정도로 확인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여보, 잠깐만.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상한 예감에 남편을 밀치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침대 위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그녀의 신혼 침대에 편안한 차림으로 누워서 휴대전화를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꿈인가? 아니, 악몽인가? 여자는 그녀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며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그녀를 알고 있었다는 듯이. 여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자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늦게 오셨네요. 비행기 연착됐어요?
말투가 너무도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인 것처럼. 아니, 그녀보다 이 집을 더 잘 아는 사람처럼. 당신 누구예요? 그녀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침착하려고 애썼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그 슬리퍼는 그녀가 결혼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아직 한 번도 신어보지 못한 아껴두었던 슬리퍼. 여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그녀는 남편을 돌아봤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입술만 달싹거리고 있었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봐. 이 여자가 누구냐고.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제야 남편이 황급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진정해. 진정하고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오해라고? 그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오해라고. 낯선 여자가 자신들의 침대에 누워있는 게 오해라고. 여자가 화장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녀의 화장품을 집어들었습니다. 립스틱 뚜껑을 열고 거울을 보며 입술에 발랐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거 제 거잖아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립스틱을 다시 제자리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알아요. 색깔 예쁘더라고요. 어디 거예요? 순간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 여자는 지금 농담을 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로 제정신이 아닌 건가? 나가요. 당장 나가라고요. 그녀가 다가가 여자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남편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여보, 안 돼. 진정해. 왜 날 말려요? 저 여자를 내보내야죠. 지금은 안 돼. 남편의 말에 그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안 된다는 거지? 대체 무슨 이유로? 여자가 침대에 다시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와이프? 그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에는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별로네요.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진? 이 여자가 자신의 사진을 봤다고. 뭐라고요? 오빠가 보여줬어요. 결혼식 사진. 근데 실물은 별로예요. 화장발인가 봐요. 오빠? 이 여자가 자기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설명 좀 해줘.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어떻게든 설명하려는 듯 했습니다. 그게 이 친구는 회사 후배야. 회사 후배요? 응. 집이 멀어서 가끔 재워줬어. 결혼하기 전에.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결혼 전에 여자를 집에 재워줬다고. 그것도 자기 몰래? 그럼 지금은요? 우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여기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오빠가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집이 불편하기도 하고 여기가 좋아서요. 그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편이 이 여자에게 신혼집 비밀번호를 알려줬다고. 신혼여행 가는 사이에? 그럼 여행 간 사흘 동안 계속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여자는 대답 대신 방안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인테리어 괜찮더라고요. 특히 이 침대. 푹신해서 좋아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는 사흘 동안 이 집을 제 집처럼 썼습니다. 자신의 침대에서 자고 자신의 옷을 입고 자신의 화장품을 썼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예요? 그녀는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오해라고, 이 여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말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그 짧은 말이 전부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사실임이 확인됐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았다면 그대로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설명도 없이 변명도 없이 여자가 일어나 옷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옷 많네요. 나도 이런 옷 입고 싶은데. 그녀의 신혼 한복이 걸려있는 옷장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가장 소중한 옷들이 보관된 곳. 만지지 마요. 그녀가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태연하게 한복을 꺼내 들었습니다. 예쁘네요. 입어봐도 돼요? 만지지 말라고요. 그녀가 한복을 빼앗으려 했지만 여자는 한 발 물러서며 웃었습니다. 왜 이래요? 인색하게. 오빠 돈으로 산 거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정말로 이성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이 여자와 싸워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을 봤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녀를 막지도 여자를 말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자신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자신을 배신할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된 사이예요? 그녀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1년? 아니, 1년 반쯤 됐나? 1년 반. 그녀와 남편이 결혼을 약속하고 준비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도요? 당연하죠. 오빠가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결혼 준비한다고. 여자의 말에 그녀는 웃음이 났습니다. 결혼 준비가 스트레스였다고.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났다고. 그럼 결혼식 날도요? 결혼식 날은 못 만났죠. 그래도 문자는 했어요. 그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자신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던 그 순간에도 남편은 이 여자와 연락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다 사실이에요? 마지막 질문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또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둘러봤습니다. 신혼의 꿈을 안고 꾸몄던 이 방. 행복할 거라고 믿었던 이 공간. 모든 것이 거짓이었습니다. 여자가 다시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언제까지 여기 서 있을 거예요? 피곤하지 않아요? 그 말투에는 주인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가 침입자 취급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하려고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카메라 앱을 켰습니다. 그리고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렌즈가 여자를 향했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는 여자의 모습이 화면에 담겼습니다. 여보, 뭐 하는 거야? 남편이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증거 수집이요. 내 집에 무단으로 침입한 사람이. 무단 침입이라니. 나 오빠한테 허락받았는데. 여자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빠?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그리고 이 집은 제 명의예요. 당신 이름 어디에도 없어요. 그 말에 여자의 표정이 처음으로 굳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지금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점거하고 있는 거예요. 휴대전화는 계속 녹화 중이었습니다. 여자의 당황한 얼굴, 남편의 창백한 표정, 모든 것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여보, 제발. 남편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뿌리쳤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녀는 방 안을 천천히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 바닥에 흩어진 여자의 물건들.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당신 진짜 그럴 거예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한 기색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촬영을 멈추고 여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지금부터 내 집에 무단 침입한 당신과 이 모든 걸 방조한 남편의 증거를 수집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결연함만 있었습니다. 두 사람 오늘 지옥을 맛보게 해줄게.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들고 방 안의 모든 것을 담았습니다. 침대 위에 구겨진 이불, 화장대에 놓인 여자의 화장품들, 바닥에 벗어진 옷가지들.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여보, 그만해. 제발. 남편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꼼꼼하게 촬영했습니다. 옷장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옷들 사이에 낯선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자의 옷이었습니다. 화려한 원피스, 청바지, 니트. 마치 이 집에서 살고 있다는 듯이. 이것도 당신 거죠? 그녀가 옷을 가리키며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만 깨물고 있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돼요. 다 찍었으니까. 그녀는 서랍도 열어봤습니다. 자신의 속옷 서랍에 여자의 속옷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됐습니다. 당신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까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녀의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남편이 그녀 앞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이건 정말 오해야. 오해요? 어디가 오해예요? 이 친구는 정말 회사 후배일 뿐이야. 집이 없어서 잠깐 재워준 거고. 잠깐이요? 사흘이나요? 우리 신혼여행 간 사이예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리고 왜 제 몰래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왜 제가 모르게 여자를 집에 들였어요? 그게 말하면 화낼 것 같아서. 화요? 화는 지금 내는 거예요. 아니, 화도 안 나요. 그냥 어이가 없어요. 그녀는 남편을 밀치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화장실 문을 열자 예상대로 여자의 세면도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칫솔, 치약, 샴푸, 바디워시. 심지어 자신의 칫솔 옆에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역겹네요. 그녀는 여자의 칫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로 촬영했습니다. 이것도 증거예요. 당신이 이 집에서 생활했다는. 그건 그냥. 여자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남편과 여자가 따라왔습니다. 소파 쪽으로 갔습니다. 쿠션을 하나씩 들춰봤습니다. 아까 발견한 긴 머리카락 외에도 여자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쓰는 머그잔과 낯선 유리컵. 같이 커피도 마셨네요. 좋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는 설거지가 안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2명이 먹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여기서 밥도 해먹었네요. 우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정말 잘 지냈네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자신이 장봐둔 식재료들이 많이 줄어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이 좋아하는 고기와 과일들이. 이것도 잘 먹었네요. 제가 사둔 거. 여보,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편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휴대전화는 놓지 않았습니다. 앉아요. 둘 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남편과 여자는 어색하게 반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이제 제대로 얘기해봐요. 언제부터였어요?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대답 안 하면 경찰에 전화할 거예요. 주거침입죄로. 그 말에 여자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1년 반 전쯤이요. 여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년 반. 우리가 결혼 준비하던 때네요. 그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 만났어요? 아니요, 전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회사 후배니까.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여자가 말을 흐렸습니다. 남편이 대신 말했습니다. 내가 스트레스가 심했어. 결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요? 너네 집이랑 우리 집이랑 혼수 문제로 싸우고 식장 문제로도 싸우고 매일 전화로 싸웠잖아.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기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양가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자주 다퉜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너무 힘들어서 회사에서 술 마시다가 이 여자랑 자연스럽게 됐다? 그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결혼 준비가 힘들다고 바람을 피우다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도 힘들었어요. 나도 매일 양가 눈치 보면서 이것저것 맞추느라 지쳤어요. 그런데 나는 다른 남자 안 만났어요. 남편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 올리고 나서는요? 신혼여행 가기 전까지도 만났어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도요? 아니요. 그날은 뭐예요? 그날은 오빠가 피곤해서. 오빠라고 부르지 마요.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여자가 움찔했습니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에요. 당신이 오빠라고 부를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해요.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럼 신혼여행 가기 전날은요? 우리 집들이 하던 날은요? 그날은 만났어요. 어디서요? 집들이 끝나고 오빠 아니 그 사람이 쓰레기 버린다고 나갔을 때 그녀는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집들이를 하고 손님들이 다 간 후 남편이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었습니다. 1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쓰레기 버리는데 1시간이나. 그때 만난 거예요? 네. 어디서요? 차 안에서. 그녀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날 자신은 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신혼집을 정리하면서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둘 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뭐 하려고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증거 백업이요. 휴대전화에만 있으면 불안하니까. 그녀는 노트북을 켜고 촬영한 영상들을 저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 왜요? 무서워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요? 제가요? 내 집에 몰래 여자 들인 당신이 심한 거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꾹 눌렀습니다. 지금 우는 건 지는 거였습니다. 여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제발.
제발 뭐요? 고소 같은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발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야 겁이 나는 모양이었습니다. 왜요? 무서워요. 저도 직장 다녀요. 회사에 알려지면. 당연히 알려야죠. 같은 회사 다니는 귀여운 남자랑 바람 피운 거 알려야죠. 제발요. 저 잘리면 안 돼요. 여자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당신 잘리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죠. 여보, 제발 이 친구는 놔줘. 잘못한 건 나니까. 남편이 간청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지금까지도 이 여자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이 여자 편이었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당신 지금 나한테 이 여자 봐달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 바람난 상대를?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네요. 끝까지. 그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백업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둘 다 각오하세요. 여보. 말하지 말아요. 듣기 싫어요. 그녀는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노트북, 휴대전화, 지갑, 서류들. 중요한 것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어디 가려고? 당신들이랑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요. 숨쉬기도 싫어요. 그럼 어디 갈 건데? 당신이 알 필요 없어요. 그녀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뒤에서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변호사한테 하세요. 그리고 둘 다 오늘 밤 편히 자지 못할 거예요.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 참. 당신들 둘 다 내일 경찰서 갈 준비하세요.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그 말과 함께 문을 닫았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벽에 기대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울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변호사님 사무실이죠?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당장 상담 가능할까요? 그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변호사와 통화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주거침입과 위자료 청구권으로요. 네, 증거 영상 다 있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울렸습니다. 또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제발 들어와.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문자를 읽고 코웃음 쳤습니다. 이제 와서 얘기? 이미 늦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촬영한 영상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의 모습, 화장대에서 립스틱 바르는 모습, 옷장에 걸린 여자의 옷들, 화장실의 세면도구들, 주방의 설거지거리들, 모든 게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 변호사가 맞아줬습니다. 앉으세요. 말씀하신 상황이 꽤 심각해 보이네요. 그녀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더니 집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는 것. 남편이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것. 1년 반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 영상 보여주시겠어요? 그녀는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변호사는 영상을 꼼꼼히 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거 침입은 명백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해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은 가능할 것 같네요. 배우자의 외도가 명백하고 상대방이 기혼자인 걸 알면서도 관계를 지속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돈이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치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침입은 형사고소도 가능합니다. 남편이 허락했다고 해도 집이 의뢰인 명의라면 무단 침입이 성립될 수 있어요. 그럼 고소하겠습니다. 확실하세요? 형사고소는 취하가 어려워요. 괜찮습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고소장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자료 소송도 준비하죠. 감사합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9시였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에 가자니 부모님께 말씀드리기가 두려웠습니다. 결국 근처 모텔에 방을 잡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행복한 신혼부부였습니다. 제주도의 바다를 보며 웃고 남편과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기대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텔 침대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받았습니다. 여보. 뭐예요? 어디야? 집에 들어와. 싫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 오해를 풀자. 오해요? 뭐가 오해예요? 나는 진짜 그 친구랑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1년 반이나 만났으면서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요? 우리 신혼여행 간 사이에 집에 들였으면서. 그건 그냥 집이 없어서 재워준 거고. 그럼 왜 제 몰래 했어요? 왜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알아요. 이제 다 알았어요. 뭘? 당신이 저한테 거짓말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 여자가 처음이 아니죠? 응? 다른 여자도 있었죠? 그 여자 전에. 남편이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여보, 그건 됐어요. 더 듣고 싶지 않아요. 제발. 내일 경찰서 갈 준비하세요. 고소장 들어갑니다. 여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이제 해야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내일 아침에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제출. 둘째,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리기. 셋째, 이혼 서류 준비. 생각보다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나가면 됐습니다. 휴대전화를 다시 켰습니다. 메시지가 수십 통 와 있었습니다. 대부분 남편이었지만 몇 개는 낯선 번호였습니다. 낯선 번호의 메시지를 열어봤습니다. 언니, 저예요. 제발 고소 같은 거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상간녀였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자기 번호를 알았는지 궁금했지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언니, 제발요. 저도 부모님 있어요. 부모님이 아시면 안 돼요. 언니,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읽지 않고 차단했습니다. 용서? 없었습니다. 2번 다시 그런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변호사는 이미 고소장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그녀는 서명했습니다. 떨림 없이 또박또박. 그리고 이건 위자료 소송 서류예요. 이것도 함께 진행하시죠? 네. 모든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오늘 중으로 경찰서에 제출할게요. 그리고 배우자분과 상대 여성에게 소장이 전달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부모님께 말씀드릴 차례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신혼여행 잘 다녀왔어? 엄마.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표정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엄마 나 이혼할 것 같아. 뭐?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는 거실로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더니 집에 낯선 여자가 있었다는 것. 남편이 1년 반이나 바람을 피웠다는 것. 신혼여행 간 사이에도 그 여자가 집에 있었다는 것. 어머니는 듣다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 나쁜 놈이. 아버지도 오셨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셨습니다. 당장 가서 그놈을 죽여버리겠어. 아빠 진정하세요. 법적으로 처리할 거예요. 법? 그게 무슨 소용이야. 내 딸을 이렇게 만든 놈을. 아빠 제발 진정하세요. 그녀는 아버지를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영상을 찍은 것, 변호사를 선임한 것, 고소장을 제출한 것. 어머니가 딸을 안아주셨습니다. 우리 딸 많이 힘들었지? 그제야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너무 억울해. 그래 울어. 많이 울어. 한참을 울고 나니 조금 후련했습니다. 눈물을 닦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우리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여기서 지내. 그리고 변호사랑 잘 상의해서 위자료 받아내. 네. 그날 오후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서였습니다. 피해자분이시죠? 고소장 접수됐습니다. 피의자들에게 출석 통지서 발송했어요. 감사합니다. 조만간 조사 일정 잡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차단했던 번호였지만 다른 전화로 건 모양이었습니다. 여보. 뭐예요? 경찰서에서 연락 왔어. 너 진짜 고소한 거야? 네. 미쳤어? 왜 이렇게까지 해?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위자료 받을 거예요. 위자료? 네. 3천만 원. 변호사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대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도 고소했어요. 주거침입죄로.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이래요. 여보 제발. 제발 뭐예요? 제발 봐달라고요? 안 돼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사랑이요? 그게 사랑이에요? 1년 반이나 바람 피우고 신혼여행 간 사이에 여자 집에 들이고 그게 사랑이에요?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여보.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와서 앉으셨습니다. 잘했어. 그런 놈은 버려야 해. 네, 엄마. 앞으로 힘들 거야. 하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 고마워요, 엄마.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편히 잤습니다. 물론 악몽은 꿨지만 적어도 그 집에 있을 때보다는 나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상대 측 변호사에게서 연락 왔어요. 합의 제안인가요? 네. 위자료 2천만 원에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해달래요. 거절해주세요. 확실해요? 네. 3천만 원 아니면 안 받아요. 그리고 고소 취하는 절대 없어요. 알겠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절대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변호사 미팅, 서류 작업.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문자, 전화, 심지어 친정 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쫓아보냈습니다. 상간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과 문자를 보내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읽지도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피해자 분이시죠? 앉으세요. 그녀는 앉았습니다. 변호사도 옆에 앉았습니다. 진술서 작성하셔야 해요.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해 주세요. 그녀는 다시 한번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을 때의 상황, 집에 있던 여자, 남편의 배신, 1년 반간의 외도.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증거 영상이 있다고 하셨죠? 네,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형사는 영상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주거 침입은 명백해 보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측에서 남편이 허락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요. 집이 제 명의예요. 남편 명의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럼 더 명확하네요. 형사는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피의자들 조사는 다음 주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상대 측 조사만 남았네요. 그 사람들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 합의를 계속 제안할 거예요. 형사고소가 부담스러울 테니까. 저는 합의할 생각 없어요. 알아요. 하지만 상대 측이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변호사의 말대로였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시어머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냐고. 내가 우리 아들을 경찰서에 보냈잖아.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해. 부부싸움을 이렇게까지 키워? 그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부싸움? 이게 부부싸움이라고. 시어머니, 이건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니에요. 그럼 뭔데? 남자가 실수 한 번 할 수도 있지. 실수요? 1년 반이나 바람 피운 게 실수예요? 그건 그래도 너무 심하잖아. 경찰까지 부르고. 제 집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예요. 그래도 가족끼리 이렇게까지 해야 해?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어머니,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혼할 거예요. 이혼? 너 미쳤어? 미치지 않았어요. 제정신이에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혼? 그건 당신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신혼인 아내를 배신했는지. 너.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너 정말 끝까지 이럴 거야? 우리 집안 망신시킬 거야? 집안 망신은 이미 당신 아들이 시켰어요. 뭐라고? 더 이상 통화하고 싶지 않네요. 끊을게요. 야, 너.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상간녀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김모 씨 부인이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박모양의 어머니예요. 박모양. 상간녀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그게 우리 딸이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요? 제발 고소 취하해 주세요. 우리 딸 인생 끝나요. 그건 저랑 상관없는 일인데요. 제발요. 무릎 꿇고 빌게요. 우리 딸 좀 살려주세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대개 딸이 제 인생을 망쳤을 때는 생각 안 하셨나요? 그건 남의 신혼집에 들어가서 신혼 침대에서 잤어요. 남의 옷을 입고 남의 화장품을 썼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돈을 드릴까요? 돈요? 네. 얼마든지 드릴게요. 제발 고소만 취하해 주세요. 그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합의금 3천만 원. 그리고 딸분은 회사 그만두고 이사 가셔야 해요. 3천만 원이요? 네. 그리고 제 남편한테 절대 연락하면 안 돼요. 평생.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럼 변호사 통해서 연락 주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합의할 거야? 아니요. 그냥 말만 한 거예요. 절대 합의 안 해요. 그럼 왜 그렇게 말했어? 희망을 줬다가 빼앗는 게 더 고통스러우니까요. 어머니는 딸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너 많이 변했구나.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 그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정말 끝까지 갈 것인가? 남편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와의 추억도 많았습니다. 행복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아니, 사랑보다 자기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의뢰인님, 상대 측에서 정식으로 합의 제안 들어왔어요. 얼마요? 3천만 원. 그리고 고소 취하 조건이에요. 거절해 주세요. 정말요? 원하시던 금액인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럼 거절 의사 전달할게요. 오후에 법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소송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입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말이 되자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들이었습니다.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우리 소식 듣고 깜짝 놀랐어. 그 오빠가 그럴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친구들은 그녀를 위로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술도 한잔했습니다. 언니 잘할 거야. 우리가 응원할게. 고마워.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휴대전화를 봤습니다. 남편에게서 또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만나자. 얘기 좀 하자. 그녀는 문자를 읽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만날 필요 없어요. 법정에서 봐요. 그리고 다시 차단했습니다. 월요일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신혼휴가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신혼여행 어땠어요? 잘 다녀왔어요.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상황을 몰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팀장이 불렀습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왜요? 표정이 안 좋아서. 신혼인데 행복해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팀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니, 친정에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이 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회사는 어땠어? 괜찮았어요. 아무도 눈치 못 챘어요. 그래, 힘들면 쉬어도 돼. 아니요. 일하는 게 나아요. 생각 안 하게 되니까. 저녁을 먹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내일이면 법정에 섭니다. 처음으로 남편과 마주하는 날입니다. 긴장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됐습니다. 이제 모든 걸 끝낼 수 있습니다. 그와의 관계를, 그와의 과거를,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옷장에서 정장을 꺼냈습니다. 내일 입을 옷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 단정하고 깔끔한 스타일.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어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한 달 전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 강해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잘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떳떳해. 거울 속의 자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샤워를 하고 화장을 했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습니다.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었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어머니가 현관까지 나와주셨습니다. 힘내. 잘하고 와. 네, 엄마.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변호사와 먼저 만나기로 했습니다. 법원 앞 카페에서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준비 다 하셨죠? 네. 긴장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의 변호사도 함께. 남편이 그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혼 청구 소송건입니다. 원고 측부터 진술해 주세요. 그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지속적인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났습니다. 증거 자료를 제출합니다. 영상과 사진들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봤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 남편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원고와의 혼인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일시적 실수였을 뿐입니다. 그녀는 코웃음 쳤습니다. 1년 반이 일시적 실수? 재판은 1시간 정도 진행됐습니다. 양측의 주장과 반박이 오갔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입니다. 그때까지 양측 합의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판사의 말과 함께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말 걸지 마세요. 제발 한 번만 얘기 좀 하자. 할 얘기 없어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 말에 그녀는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사랑이요? 응.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해요? 1년 반이나 속이고 다른 여자 만나고 신혼집에 여자 들이고.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이제 지겹네요. 그녀는 다시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남편이 뒤쫓아왔습니다. 여보, 제발 따라오지 마세요. 경호원 부를 거예요. 남편은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법원을 나왔습니다. 밖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까지 추가 증거 준비할게요. 이혼은 거의 확실해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친정으로.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어? 잘 됐어요.
다음 달에 또 재판 있어요. 그래, 수고했어. 들어와서 쉬어.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긴장이 풀리니 피곤함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복수가 시작됐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복수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한 달 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소문이 났습니다. 신혼 초에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동료들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간녀는 더 심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혼 남자와의 관계가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번째 재판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 증거를 더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의 문자 메시지, 통화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서. 법정에 들어서니 남편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함께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녀를 보더니 눈을 부라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원고 측에서 추가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판사님. 피고와 상간녀의 문자 메시지 내역입니다. 혼인 신고 후에도 지속적으로 연락했다는 증거입니다. 문자 내역이 제출됐습니다. 판사는 꼼꼼히 읽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부터 신혼여행 가는 날까지의 문자들. 오늘 예식이었는데 내 생각났어. 신혼여행 가는 거 부럽지 않아. 돌아오면 바로 볼 거니까 같은 내용들. 피고 측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그건 단순한 안부 인사였을 뿐입니다. 안부 인사요? 판사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신혼여행 가는 배우자에게 돌아오면 바로 만나자는 게 안부 인사입니까? 남편의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통화 기록도 제출하시죠. 통화 기록도 제출됐습니다. 신혼여행 기간 중에도 매일 전화했다는 기록. 한 통화는 40분이나 이어졌습니다. 피고는 신혼여행 중에도 상간녀와 통화했습니까? 판사가 직접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그건. 남편이 더듬거렸습니다. 대답하세요. 네, 통화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원고 측에서 더 제출할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목격자 진술서입니다. 그녀의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진술서는 피고의 같은 회사 동료가 작성한 것입니다. 피고와 상간녀가 회사에서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증언입니다. 판사는 진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피고, 이것도 사실입니까? 남편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옆에서 팔을 잡아당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실입니까? 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저 여자가 우리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거예요. 방청석에서 조용히 하십시오. 아니에요. 들어보세요. 저 여자가. 한 번 더 그러시면 퇴정 명령 내리겠습니다. 판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시어머니는 억지로 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분노의 시선은 거두지 않았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양측의 공방이 치열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제출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의 유책 사유가 명백합니다. 다음 기일에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달려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아들이 망했어. 손 떼세요. 너 같은 년이. 그 순간 법원 경호원이 달려왔습니다. 부인 진정하세요. 나요?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망쳤다고요. 경호원이 시어머니를 말렸습니다. 그녀는 그 틈에 빠져나왔습니다. 밖에서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달이면 판결 나올 거예요. 이혼은 확실하고 위자료도 3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잘 될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다. 다음 달이면 끝나요. 드디어. 고생 많았어, 우리 딸. 어머니가 그녀를 안아주셨습니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피해자분 주거침입 건으로 약식 기소됐습니다. 벌금 300만 원 선고됐어요. 감사합니다. 상간녀는 결국 전과자가 됐습니다. 벌금을 내고 전과 기록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상간녀의 어머니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우리 딸 인생 끝났어요. 그건 따님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희가 정말 사과할게요. 직접 찾아가서 무릎 꿇을게요. 필요 없어요. 제발요. 끊을게요.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다시 지났습니다. 최종 판결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와 함께 법원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아버지도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 딸 응원하러 왔다. 고마워요, 아빠. 법정에 들어가니 남편이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빨리 끝나기만 바랐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판사를 바라봤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합니다. 피고는 혼인 관계 중 지속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녀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정합니다. 피고는 판결 확정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3,500만 원. 변호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원고에게 60%를 인정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이상으로 판결을 마치겠습니다. 판사가 퇴장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그녀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드디어 끝났습니다. 정말로 끝났습니다. 변호사가 축하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완벽한 승리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도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했어. 정말 잘했어. 법정을 나오는데 남편이 다가왔습니다. 여보 아니 미안해.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걸 아는 듯 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알아요. 나는 정말 너를 사랑했어. 그랬을 수도 있겠죠. 당신 방식으로는. 그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냥 소유욕이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이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서로 다시는 만나지 말아요. 그래도 나는. 안녕히 계세요. 그녀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변호사와 함께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새 출발이다.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 그날 저녁 친구들이 모였습니다. 축하 파티를 열어준 것입니다. 언니 축하해. 정말 잘 됐다. 고마워. 이제 진짜 새 인생이네. 멋진 사람 만날 거야. 천천히. 아직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 그래도 언니 진짜 대단해. 끝까지 포기 안 하고. 응.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았어. 친구들과 함께 웃고 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하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던 순간 얼마나 행복했는지.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겨우 몇 주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더 늦게 알았으면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휴대전화를 켰습니다. 메시지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위자료 입금 확인됐습니다. 축하드려요. 그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정말로 3,500만 원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상쾌한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침을 차려주셨습니다. 잘 잤어? 네, 엄마. 정말 잘 잤어요. 이제 진짜 끝난 거지? 네. 이제 진짜 끝났어요. 그래, 수고했어. 정말 수고 많았어.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일단은 일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찾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하느라, 남편 눈치 보느라, 시댁 눈치 보느라 잃어버렸던 나를 되찾고 싶었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강했습니다.